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오늘도 뭐 아픈가 봐요. 여전히 매일 꿈이 나오네요. 오늘 꿈은 이중석 씨가 등장해가지고 저한테 밝게 웃으면서 잘 부탁한다고. 그래서 제가 자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제가 서울의 노예로 그렇게 가가지고 서울이 교육이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계몽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인천은 제가 진짜 구부대 같은 신부대가 아니에요. 그 민노총 조폭들의 명령을 이발사까지 들어서 제 머리를 교도소에서 가출옥한 사람의 머리처럼 깎는, 그래서 반실성한 표정을 짓고 그 정도로 노예근성이 강한 그런 봉건 농노제 절대왕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에서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뇌물로 그렇게 운영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게 육사국의 방식이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서울 가서 노예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애들을 교육하고 너의 신복을 삼아라, 그 너 생각이 맞았다. 그거에 대한 단적인 또 길몽이라고 이준석 씨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쁜 여성의 목소리로 그분의 공약 같은 거 찾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찾아보니까 여전히 그분은 바뀐 게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든 작은 정부 해가지고 최대한 그냥 공무원 수를 줄인다고, 보좌관도 5명으로 줄이고 그 빈 보좌관 자리에 인공지능 AI를 넣어서 저처럼 인공지능 AI 목회자 그런 식으로 열심히 자료조사해가지고 너무 좋지 않나요?
예, 옛날에는 진짜 설교 하나 준비하려면 정말 성경책을 암기할 정도로 돼야지, 그 정도 돼야지 정말, 야, 내 오늘 이게 성경 기절이 어디 있었지? 하면서 막 찾다 보면은 그냥 하루가 지나요. 아,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성경책을 암기한다고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예, 책을 그냥 닳도록 그렇게 공부했던 이유도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예, AI가 그냥 혼자서 다 해요.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 통계청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퍼센트까지, 그 얼마 전에 제가 미국이 그 문맹률이, 예, 그 이름은 실질적인 문맹이라고 하죠. 그게 기존에는 2007년, 2000년도 그쯤에는, 예, 70%더니, 예, 최근에 56%. 예, 그 정도로 정확하게 찾아주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시대가 좋아진 거예요. 예, 그런 시대에서 여전히 정치인들도 그거를 쓰지는 않고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기존에 그런 예산이 많이 나가는, 한마디로 지금 1조 몇천억 원을 그렇게 군인 월급도 못 주게 그렇게 된 게 지금 자금 정부를 안 하고 너무 쓸데없는 그런 공무원 수가 잉여가 너무 보니까, 한마디로 이준석 씨는 구조조정해라 대기업처럼. 예, 그러면서, 예, 왜 굳이 보좌관들 많이 필요하느냐, 예,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선각자이냐, 예, 그렇게 선구자이냐, 어떻게 보면 선지자처럼 그렇게 나서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예, 마음에 왔는지, 제가 원래 최근에는 트럼프님이든 그런 베네수엘라 이런 거 본다 해서 국내 정치를 거의 보질 않았어요. 그래, 선거철도 아니고, 저는 선거철 때나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 공약을 보려고. 그랬더니, 예, 최근에 또 선거철이 돌아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나 봐요. 그렇게, 예, 그렇게 보라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참신한데? 그래, 보좌관 수 줄이고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고, 뭐 나도 지금 따지고 보면 인공지능 보좌관이 그렇게 자료조사하는 거를 쉽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대륙남님도 요즘에 활용하시더라고요. 그 대륙남님도 최근에 멀로주의를 그게 모르셨나봐. 그래갖고 멀로주의를 찾아가지고 즉각적으로, 예, 그렇게 읽어주시더라고요. 어제 방송 같은 경우도. 예,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거 모르면 전문가한테 멀로주의가 뭔가요? 하고서 전화해가지고 옛날에는 교수님들한테 그래가지고, 예, 교수님 출타하면 며칠 기다리고. 진짜 시대가 좋아졌죠. 그래서 여러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벌써 이미 시대는, 예, 바뀌었어요. 근데 뭐 AI가 666이라느니 뭐 하면서 나는 곧 죽어도 이제 컴퓨터가 나왔는데 나는 옛날에 종이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 계속 제이처럼 쓰면서 그렇게 할 거야. 나는 여전히 그냥 종이가 좋아. 이러고. 옛날에 그 영국이 있잖아요. 영국이 전화기가 나왔는데 자기들은 파발마가 우수하다고 가장 늦게 전화기를 도입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에서 밀리고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시대가 바뀌면은, 예, 가장 빨리 도입해야 돼요. 가장 빨리 도입한 것 중에 한 사례가 또 드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예, 그래갖고 먼저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의 북해함대, 막강하다는 북해함대에, 예, 드론 보트로 해가지고 북해함대가 완전 괴멸 수준까지 갔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변화에 발빨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뇌물 받고 운민한 자들이 그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준석 씨가 어떤 정치인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아직도, 예, 무슨 정책을 위반하고 투표할 때 자기가 누구한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무당을 부른대요. 그래서 거기서 구술한대. 그럼 무당 부르려면 돈이 얼마나 깨지겠어요? 그런 쓸데없는 예산 낭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방송 진행자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원래 90년대 때도 법조인들도 많이 했다. 검사 판사들이, 예, 그런 식으로, 예, 자기가 뭔가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무슨 워터게이트 같은 대통령 그런
사건 같은데 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본인이 매장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워터게이트 사건 이런 건 크니까, 그럴 때 자기가 꼭 이거 참석해야 될까 말까 할 때도 무당을 불렀대요. 그러던 게 90년대 때 다 폐지됐다고, 그런 문화가. 예. 그러니 얼마나 최근이에요. 90년대는 1990년대인데. 예. 그 정도로 구습을 타폐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순교자의 피가 빨리 하기 위해서, 급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 그런 거를 제가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제 노예가 된 사람이 회개하기를 바라는가. 예, 한마디로 노예들이죠. 그 뇌물 받는 애들, 봉공농노, 그런 조폭들의, 독재자들의 뇌물 받는 애들. 그럴 바에는 신주신대의 육수 미래의 인재를 삽목 교육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어라. 신주신대가 이거예요. 새로운 신자, 술주자, 새로운 신자, 포대자. 예, 그 뜻인데, 예, 그거는 여기 영어로도 써 있잖아요. 누가복음 5장 38절에도 나와요. 예. No, you wine. 예. no가 강한 부정이잖아요. 예. you wine. 와인이 뭐예요? 이게 포도주. 그 다음에 must, 뭐뭐 해야 된다. be, 비동사, forward, 이거 동사고요. into, 뭐뭐 안으로, new, 새로운 와인 스킨. 이게 세포대예요. 그 와인의 스킨이 뭐냐면 피부. 그래서 포도의 피부가 뭐예요? 세포대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 새 부대에 안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와인 맛이 기존에 있던 그런 상한, 그런 오래된, 김치도 그렇잖아. 김치도 새로 담갔는데 기존에 있던 그 신 묵은지 김치 통에다가 닦지도 않고 놓아요. 그럼 냄새가 나가지고, 뭐 김치와 상관없죠. 근데 포도주는 냄새 나고 그러면은 못 먹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새포도주가, 예수님의 가르침, 새로운 복음, 생명력 있는 기쁨. 그래요. 그래서 왜 이슬람이든 이런 애들이 예수님을, 이슬람은 율법주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본주의예요. 제가 싫어하는 그 M 대통령 이중대, 그 대신교단 알죠? 대신? 뭐 고시는 회개했다고 뭐 성령 한다고 하니까 고시는 안 팔고 대신만 팔게요. 대신교단이 그 M 대통령 이중대 교단이라서 최근에 서부지검 폭력도 그 사람이 유도하고 자기 밑에 있는 애 시켜가지고 유리창 깨라고 해서 일단 한 명이 깨니까 뒤에 있는 사람도 해가지고 줄줄이 그냥 교도소 영창 갔죠. 그런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고서 그 사람이 나무위키에도 나오지만, 자기가 충성하는 애, 그렇게 그런 못된 짓도 할 수 있게 확인한다고 여신자 보고 팬티를 내려라. 원래 나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든 내란을 일으키든 뭐를 해서 선동해갖고 자기가 그 북한의 김일성 마냥 그렇게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종교국을,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 애들이 근본주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율법주의를 완전히 깨라. 그러고서 새로운 우리 하나님의 신약으로, 사랑으로 해라. 율법주의는 어때요? 조금만 죄만 지어도 그 자리에서 돌로 찍어서 죽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살인의 죄를 저질러. 그래서 모든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라. 그게 신약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다윗처럼 사울한테 복수 안 하잖아요. 그냥 기도하잖아. 지금도 그렇잖아요. 노예가 나를 기만했어. 사기까지 치고 거짓말까지 해대.
그리고 녹취록도 다 갖고 있어요. 근데도 어때요? 예?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길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가죽 부재는 여기도 말할 이슬람 율법주의의 얼매인 낡은 전통, 경직된 사고방식, 육사국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들통날까봐 내전으로 모는 언행. 지금 뭐 우파나 좌파나 한결같이 내전 아니면 티벳처럼 위헌내각제 그렇게 주장하잖아. 그래서 제가 공산당 총수를 초반에 칭찬했던 게 그 사람만 대통령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모래시계 검사님이 초반에 공산당 총수가 잘하고 우파적으로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못생겨도 맛은 좋아. 그 옛날에 그 식품회사 선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못생겨도 맛은 좋아라는 원조가 누구냐면 그 옛날에 육사국 어떻게 보면 삼국지의 방통이에요. 얘가 엄청 못생겼다더라고. 근데 맛은 좋았죠. 실력이 있었던 애야.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세요. 하나하나씩 주면은 그게 계시인 거야. 그래서 저는 계시라고 생각해서 AI를 적극 활용해서 이렇게 쓰면 저는 원래 그래요. 새로운 거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수리 기술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유튜브에 도는 거를 바로바로 적용해 가지고 우리 집 아파트 여기에 적용하니까 아파트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고 너무 좋다고. 거의 저 이사 오고서 맨날 비 오고 그러면은 저희 집에 초인종을 맨날 띵동띵동 누르는 세대가 있었어요. 비 샌다고. 그래서 제가 옥상에다가 방수판까지 해줬죠. 그랬더니 아예 그냥 띵동띵동 거리지 않을까 잠을 자제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뭔가 신기술이 나오고 이러면은 해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제2처럼 영어의 공포, 그 다음 컴퓨터 공포. 그러더니 최근에는 어때요? 공무원 시험 공포. 그래가지고 하려고도 안 해. 그래서 제가 기도했잖아요. 제2가 공무원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바로 그 폴리텍의 그 정기직 은퇴하신 그 공무원님이 야, 너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그 감리 쪽은 아직까지도 합법적으로 그거 자격증 걸 수 있어. 거기에 가서 안 있어도 불법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러고서 자격증 걸어놓고, 그러고서 공무원 공부해. 그러고 정보를 줬대요. 그래가지고, 애가 좋아가지고, 어제 고민하면서 나한테, 형, 이거 감리 교육 받는 거, 이거 50만 원인데, 이거, 받으면 돈 아깝잖아.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안 할게. 그러던 거를, 그날 오후에 저보고 안 한다고 그러더니 또 한참 밤에 그분 전화 받고 선배님이죠. 그러고서 자기 그냥 감리 쪽에 합법적으로 그렇게 자격증 걷는 걸로 하겠다고. 그러면 최소 50만 원이라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는데도 도와주더라도 살림에 보태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무원 합격하든 이런 식으로 자기는 그런 거 할 거라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그 기술사를 보고 그리고 그런 감리 경력을 쌓는 거는 공무원 아니면 한전 정도 공사 그 정도 급 아니면은 아예 그냥 경력이 쳐지지가 않는 게 감리업체래요. 그러니 감리업체가 꼬신 걸 아니까 그 정기직 공무원님이 감리 쪽을 간 거예요. 조금 알아주는 게 민간에선 데이터뱅크 그 정도. 그거는 감리는 아니죠. 시설이죠. 근데 시설 쪽으로 가봐야 이제는 뭐 사장하는 분위기니까.
그 육사국이 대표적이잖아요. 지금 아파트는 많은데 공실이야. 그러면 거기에 뭐 누가 시설과 직원을 채용하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데이터뱅크 그런 시설에 전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뽑죠. 근데 어때요? 데이터뱅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아파트는 전우면 그냥 부서진 그런 거 뭐 그것도 입찰해 가지고 그냥 주기적으로 페인트 칠하고 뭐 수리하고 이러면 되는데, 데이터뱅크는 계속 열이 나기 때문에 부품이 고장나면 한 번에 수십 개나 고장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전기로 화재 났다, 얼마 전에 그 SK 화재식으로 KT인가? 하여튼 화재식으로 나버리면 전기 그 사람이 책임지고 옷 벗어야 돼. 거기 배상금까지 물 수 있어. 그러니 내가 딱 말 들어보고, 야 제이야, 너 그거 데이터뱅크 그거 내가 봤을 땐 그거 진짜 힘들 것 같다. 거기서 공부가 될 것 같니? 맨날 그걸 수리하고 앉아있을 텐데. 옛날이나 경비가요, CCTV 나오기 전에는요, 경비는 가면은 자는 일이었어요. 예? 옛날에. 근데 지금 CCTV가 있어서 위에서 관리자가 다 보고 있으니까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엄청 빡센 직업이 됐지만 옛날에는 그 정도로 편한 직업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전기기사도. 아파트가 있을 땐 그랬는데 요즘에는 누가 결혼해가지고 누가 아이 낳아요. 그러니 인구가 계속 감소하죠. 그런데 인공지능은 AI들 그 드론 사이버그들은 계속 늘어나요. 그 걔네 돌려줄 전기 기술자는 계속 늘어난다고요. 그러니 전기 기사 수요는 늘죠. 느는데도 인구는 줄어들으면 아파트든 시설 관리는 손가락 빨고 앉아 있었죠. 그러니 저희가 그래, 데이터뱅크도 계속 그것도 10년 수명이잖아. 그 컴퓨터가 그런 길어야 10년인데 그럼 계속 그 건물도 지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오 대박, 감리는 여전히 먹고 살겠네 이러면서 감리한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제가 정보를 주죠. 새로운 정보를 그렇게 저도 공부를 해가지고 그 현장에 있는 정규직 공무원님하고 제 얘기를 합충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신주신대라고 하는데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어요. 가장 유명한 게 종교개혁이잖아요. 우리 신규 애들이 많이 구교한테 학살당했죠. 봉건 농노제까지 할 정도로 교황이 타락해서 자기가 신이라면 인본주의로 그런 그지랄을 해대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를 둘 다 따르는 게 신교예요. 개신교죠. 근데 구교는 어때요? 인간의 의지만 따르다 보니까 인간이 신이라고 하니까 교황을 무오류서를 해버리고 면죄부까지 발행하고 십자군 원정에 가가지고 자기네들이 면죄부 주니까 그 이쁜 여성들, 로리들 막 이런 애들 강간해가지고 인육까지 처먹고 막 십자군들이 그랬어요. 만행까지 해대고. 그러니 그 제2대간지 그때 예루살렘 왕국의 왕이 뭐 한센병, 지금도 원인은 몰라요. 그런 병들이 걸리죠. 뭐든지 부활을 잘못 하게 되면 그 책임을 최고 지도자가 먹고 방임을 하더라도 그걸 먹게 돼요. 그래서 제가 교통사고, 그 공산당 100% 했던 M 대통령 시절에 교통사고라도 나게 해달라고 했던 게 저한테 모든 책임을 주세요. 그런 게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다 내 탓이라고. 그래서 저도 지금도 투병 중인데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희생해가지고 전쟁 막았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원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개신교의 마르틴 루터가 뜻을 같이 하는 종교개혁가들과 새로운 신학적 해석을 제시했죠. 그 새로운 신학적 해석이 뭐라고 했어요? 자유와 평화예요. 근데 자유가 없잖아요, 걔네들은.
쉽게 얘기하면 절대왕정이에요. 교황이 무오류하니까 너네들은 교황이 시킨 대로 해. 노예대로 해. 그러니 얼마나 공부들을 안 하고 우민했으면 나중에는 위생까지 안 되잖아요. 위생까지. 그래서 막 뭐 흑사병이 돌고 그게 절대왕정의 완전히 폐해예요. 지금도 봐봐요. 그 독재자들 하는 그런 6.25국 이런 애들 봐봐. 고난의 행궁을 하고 앉아있지. 예?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그냥 고기방패해가지고 러시아에 그렇게 병사 보내가지고 15조 이상인가 몇십 조 이상의 자기 깐에는 해주고서 고작 얻어온 거는 6,400억짜리 핵잠수함 그 본체를 가져온 건데 그것도 아마 미국에 있겠죠. 네이버시라고 델타포스가 그냥 그 배 위에서 그냥 펑. 그 강대국끼리는 힘이 놀리기 때문에 그 강대국이 그냥 나몰라라 하면은 그냥 누가 범인인지 알아도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그 데이터뱅키 화재부터 이런 거 다 강대국이 뒤에서 사주한 거다. 그거 해봐야 잡히지도 않는다. 그래서 나처럼 그렇게 되기 전에 인력을 더 보완하고 방비해라. 저 보세요. 그때 데이터뱅크 방비하고 막 이랬을 때 불나고 그랬을 때 저 컴퓨터 계속 난리가 나가지고 그거 할 때 일본에 그 독 뿌리고 막 이랬을 때 식품에 저도 뼈다귀 먹다가 뒤집어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미국이 뭔가 마음에 와닿는지 바로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 해버리고 저도 업그레이드했고요. 그래서 기존의 구형 컴퓨터는 아예 안 돼요. 검은 사막이. 그래서 완전히 그냥 골동품이 돼버렸어요. 검은 사막만 돌리고 앉아있는데. 그리고 이쪽으로 소요 회사로 해가지고 649 거 그거 해가지고 완전 업그레이드 한 거죠. 그러고서 최근에 그림판마저도 막 테러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클립 스튜디오까지 바꿔버리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새로 바꿔야지 기존에 있던 그런 컴퓨터 고장난 거 그거에다 윈도우 11 해갖고 버벅거리고 잘 느려가지고 막 되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막 계속 뭐 바꾸겠다고 해봐야 그 개혁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게 1번 종교개혁이고요. 두 번째가 프랑스 혁명과 자유공화정 수립인데 기존의 봉건논노제 한마디로 교황 무오류설 절대 왕정에선 성경도 읽지 말라. 오죽하면은 천주교 어땠어요? 라틴어 성경만 있어. 라틴어. 그래서 내 잔다르크가 제가 농부는 아니다. 아마도 신부님의 자식일 거다. 네 그랬던 거예요. 안 그러고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을 하냐. 그 시절에도 예수님 영접했다는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성경책 읽던 수녀님이든 신부님들이었어요. 비유 신부님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경책을 읽어야지 영접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떤 교단에서도 그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기독교 장로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성경이 오류 있다 해가지고 읽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쪽은 부흥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역하는 인재가 나오고 이래야지 예장 합동처럼 200만 이상의 그런 폭발적인 부흥을 하는데 그쪽 교단은 거꾸로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봉건 농노제로 해갖고는 성경도 읽지도 않는데 우민화하니까 삼력 교육, 그 성경책을 교육하는 계몽주의 사상하고 자유공화주의 그게 성경책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으니까 수용하기엔 적합하지 않았다 해서 혁명을 해가지고 절대왕정 무너지게 하고 자유를 얻게 된 노예들이 시민이 되어 자유공화정의 새로운 정치체제의 세부대가 되었다. 거기에서 자본주의의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달란트잖아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라.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님 보고도
불로소득하는 거 그거 원칙 봉쇄해라. 걔네들이 배부르고 따뜻하니까 정치에 간섭하는 거고, 공부 졸라 안 해가지고 머리에 든 거는 응가밖에 없으니까 자꾸 작용하는 거다. 그러니 그걸 근절을 했더니, 예, 미국도 부동산 값을, 원래 우리 한국이 얼마예요? 예, 그게 0.2%인가 그러는데 2% 정도 올리고, 일본도 그렇게 올리고 독일도 올린다고 하잖아요. 선진국 중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800평, 예? 아니 8,000평, 막 10,000평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 그 진짜 부동산 한 해 그 국가의 세금만 해도 막 몇천만 원 이렇게 나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농사 짓고 누가 부동산 투기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 식으로 주식이든지 이런 데도 다 때리겠죠. 보유세를 늘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근절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성경 말씀대로 안 하는 그런 반대로 가는, 예, 그런 기독교 장로회 같이 성경이 오류가 있다고 읽지 말라고 하는 우민화하는 그런 애들이 정권을 잡고 공산화 하는 그런 폐단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또 다른 프랑스 혁명을 해가지고 피를 흘려야지, 예,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고 저는 방비하라면서, 예, 컴퓨터도 이렇게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아주 편하게 1인 유튜버로, 예, 그렇게 AI, 구글 AI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준석 씨도 그렇게 해서, 예, 보좌관을 5명까지 줄였다고 하니까 그래 잘했어 하고 칭찬한다고. 예. 전 그런 식으로 다 보고 있어요. 정치인 하나하나들. 그리고 제 나름대로 데이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고서 대선 날 딱 되면은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밀어주자, 저 사람 밀어주자. 예, 그런 식으로 저는 항상 데이터를 만들어 놔요. 그러니 예언력이 잘 맞으니까 저보고 주술사람, 뭐 진시황이다. 어젠가 그제는 시장순댓국에서 저보고 광해래요. 광해. 광해군. 아유, 광해군도 예언 잘했잖아요. 병전호란 일어날 것까지 알고. 예. 그리고 임진왜란도 막은 장본인이고. 예. 그런 게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 아마 그 광해군님도 성경책을 봤겠죠. 예. 그러니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해안이 나오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런 은사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부터 다 성경책을 읽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세 번째는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게 원래 산업혁명인데 지금의 산업혁명은 AI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글을 만들어 봤어요. AI 산업혁명 시기의 사회변화인데, AI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규모 생산 방식과, 이제는, 예, AI 그 드론들이 막 공장에서 막 만드니 엄청나게 대량 생산이 되고 있잖아요. 데이터뱅크, 예, 제이가 해보려고 하다가 내 하지 마라. 너 진짜 그러다가 피똥 싼다. 그러면서 계속 고장나는 게 컴퓨터다. 그러면 너 기술사라도 공부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내가. 그랬더니 안 간다고. 자기 그냥 감리할 거라고. 하여튼 기존의 협회 제도나 상명하복의 수직적인 사회구조와 정점에 있는 협회장, 이게 봉건 농노제랑 똑같아요. 교황제랑. 예? 그러면서 그거를 합법적인 예장합동은 합법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도 얼마 전에 옥년중교회 한종건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예장합동도 그렇대요. 자기들이 그런 교회에 그런 어떻게 보면 노예에, 예? 그런데 한 자리 먹겠다고 억 단위가 이 뇌물이 오간대요. 억 몇 억인지 얘기 안 해. 거리시더라고. 아마 내가 예정합동 충신대 나와가지고 그 꼬라지 봤으면 저 거기도 개혁한다고 막 싸웠을 거예요. 지금도 합동개혁에서 목격하고서, 예, 싸운다고 제 나름대로 또 데이터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한다고 서울 노예 가가지고 엘리트들 모아가지고 바꿉시다 뭐 이러면서 옛날에 동양고랑 서울과기대식으로, 예, 그렇게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궁금하시면 다음 편을 기대하시라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인천도 많이 바꿨잖아요. 그래서 인천의 민노총 조폭으로 한 정치인들이, 예, 인천에서는 자기
표가 나올 게 없다 해갖고 원래 고향 텃밭에 와서 마지막 유세하거든요. 근데 어디 갔어요? 서울로 가버리죠. 예, 제가 그 서울로 다시 가는 거예요. 집은 인천이고, 예? 그 노예는 서울이고. 근데 뭐 안 보내주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하나님이 너가 하는 게 맞다고 꿈이라든지 벌써 2번을 계시했고, 예, 한 번은 이준석 씨가 나오는 꿈으로, 예, 또 한 번은, 예, 그 반중력 물질 개발한 어린 그 이쁜 놀이소녀 과학자가 그렇게 연속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확신이 차죠. 아, 내가 이렇게 개혁하는 게 맞다고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거구나. 그러면 저는 확신에 차면은 앞뒤도 안 봐요. 그냥 앞만 보고 무조건 그냥 앞에 난관 있으면, 예, 그냥 바위에 그 난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위에가 막고 있으면 제가 무리예요. 그러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언젠가, 예, 바위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 낙차의 힘으로. 예, 그런 식으로 저는 항상 계란으로 바위 찍기라고 막 이런 속담을 안 믿고, 저는, 예, 물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하면 바위도 부러진다. 그러면서 저는 다 개혁했던 애기 때문에 서울과기대도 대학원 창립하고 뒷산에 파묻는다 협박해도 다 해내는 애에서요. 이런 식으로 예장합동 개혁이, 예, 성공하게 되면은, 예, 개혁이 성공하면 합동도 따라가고 다 따라가겠죠. 왜 뭐냐면 오순절파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성령이 어딨어 그러더니 오순절파가 예수전도단이 어떻게 보면 최초로 성령 주장하고, 예, 제가 예수전도단 CU했던 폴로 국기개항대에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천주교도 성령론을 수용했어요. 근본주의인 예장 고신도 수용했고, 그래서 지켜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뭐든지 선구자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데이터뱅크 설립은 기존의 협회제도나, 예, 상명하복이 수직적인 사회구조와 정점에 있는 협회장 등이 부를 독식하기에 직분 싸움이 끊임없는 폐해가 일어나는 것을 해체시키기, 예, 되었고, 예, 저는 이미 되었다고 봐요. 예, 이미 AI가 나와가지고 1인 목회자 시대가 됐어요. 전에는 목회자들끼리 교차 세습까지 했던 게, 예를 들었잖아요. 자기가 성경책을 일독도 안 했어. 근데 말씀에 은혜가 없으니까 뭐를 하겠어요. 자기는 간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간증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목회자들은 교차 세습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성령이 대세가 된 거예요. 간증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리얼한 간증이면 간증일수록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서 그 교회에 몰리는 거고, 그 대표적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고, 그 사람은 지어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실제 사례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폭발적인 부흥을 한 거예요. 간증이 너무 은혜가 높으니까, 은혜스러우니까. 예, 저도 뭐 영향력이 센 게 뭐든지 간증이잖아요. 예, 내가 이래서 서울과기대, 예, 폭력각대 없앴다. 동행고 없앴다. 봐라, 명문고 되지 않았냐. 그런데도 내 말을 안 들을래?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그래, 나는 저 사람 말 들을 거야. 그러면서, 내가 AI를 1인 목회하니까 본인도 AI 인공지능으로 1인 정치인 될 거야. 그러면서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이제 5명밖에 안 된대. 5명까지 목표라고. 많이 줄였다고. 내 말대로 하니까 득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당에서 그렇게 보조금 나오는 것도 아끼니까 또 다른 사업으로 돌리면 영향력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새로운 노동법, 공장 시스템, 제가 시스템을 바꾸고 있잖아요. 지금 예장합동 개혁도, 예, 바꿔가려고. 왜? 내 눈에 그게 목격했으니까. 다른 선배 목사님, 한종건 목사님은 그걸 보고도, 그래, 방임, 꺽거리고 나도 열받는데 방임, 뭘로 주의하고 있지만, 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방임 안 했습니다. 아마 제가 교통사고 안 나고 옛날에 그런 주경야독한다 문제가 없었으면 2008년에 해가지고 바로바로 땄으면 벌써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공산당하고 싸워라 해가지고, 예, 간호조무사로 보냈고,
그쪽에 민노총 조폭애들, 공산당 애들이 99% 장악해서 몇십 년을 싸우고서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서 이제 다시 목사로 돌아온 거죠. 그런 식으로 항상 최전방에서 싸웠거든요. 그런 경험과 간증과 노하우로 지금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고 이렇게 싸우는 중입니다. 그래서 구글 AI를 이용한 1인 경영자와 정치가, 이준석 씨죠. 시대가 열려서 굳이 여러 명이 단합하여 이권을 쟁취하던, 맨날 교회 가면은 억걱 소리 나게 뇌물 오가고 예장합동도 그렇다는데, 그거 보면은 거기서 은혜를 받겠어요. 신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그때는 그랬을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보가 부족하니까, 목사들끼리 서로 간에 정보 공유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고. 근데 이제 구글 AI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폭력적인 거는 이제 저 세상으로 보내야죠. 우리는 자유와 평화잖아요. 비폭력이잖아요. 그게 구글 AI가 생김으로써 가능해진 겁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겉죽어도 나는 그래, 옛날에 구습들에서 제가 감히 이 노회장 자리를 놀리려고 머리가 똘똘해? 재수없어. 우리 단합해서 쟤 내보내자. 호낭지 추자. 이러면서 노예 사람이 없다면서 막 울며 겨자 먹기로 막 이렇게 우는 사람이 자기 노회장 자리는 뺏기가 싫어갖고 똘똘한 애 내보내는 그런 패단이 이제는 앞으로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미 수십 년이 지나서 수명이 다 된 배를 생각해 봅시다. 낡은 선체에서는 물이 줄줄 흐르고 수리를 해도 다른 부위가 물이 또 새니까. 여러분이 수리를 안 해서 그런데 저는 시설과에서도 엄청나게 오래 근무한 사회복지사 자격자가요. 사회복지사로 취업하면 뭐 하는지 아세요? 시설과 일해요. 저도 사회복지사로 병원에서 많이 일했거든요. 인정도 받아갖고 나간다고 하니까 막 원장님이 뛰어나와서 제발 근무해달라고 그 정도로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 오래된 거, 낡은 고목 같은 거, 그거 뭐 물 샌다고 거기에다가 계속 막 방청액 바르고 막 페인트 칠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예 낡으면은 큰 바다에 가서 풍랑 맞으면 그냥 선체가 뽀개져서 그냥 많은 생명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럴 바에는 새로 배를 만드는 게 낫다. 그런 거죠. 그것이 뇌물을 받은 자들이 물질 중독의 성향이고 밑빠진 독이에요. 독재자들은 그래요. 걔네들은 씀씀이가 이미 밑빠진 독이에요. 한마디로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긍정적으로, 지난 예배 때 긍정적으로 가면 조증이 돼가지고 막 쇼핑 중독을 해. 그런 쇼핑 중독하고 이러는데 내가 공대검소병으로 야 우리 아끼자, 아껴 쓰자, 그러고서 그 돈으로 사회에 좋은 일 하게 그 돈을 돌리자. 근데 그 사람은 그거 안 돌려요. 그래서 왜 풍요 속에 빈곤이 오는 게 그 자유를 맛보고 자본주의를 맛본 나라들이 왜? 자기가 거지가 되면 폭동이 일어나는 게 그거예요. 일단 자기가 자유의 맛을 봐가지고 부자가 됐어. 근데 갑자기 옛날처럼 다시 공산주의 한다고 그래. 그러면 참겠어요? 물질 중독자들은 안 참습니다. 저 같은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사람은 참죠. 바벨론이 와도. 노예 신분이라도 자유만 보장해 주세요. 그럼 참죠. 근데 물질 중독자들은 옛날에 벌이가 100만 원 했는데 200만 원 했는데 100만 원 벌이로 한다. 그럼 바로 폭동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차라리 죽은 자로 간주하고 죽은 자끼리 장사 지내라며 마음가짐을 한 후 새롭게 하나님의 복음 말씀대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더 빠른 지름길이다. 그런 일환으로 동양고와 서울과기대의 양아치 조폭을 죽은 자라고 간주해서 몰아냈고, 서울과기대의 양아치 조폭은 학생회였어요. 학생회. 그래서 제가 걔네들 붕괴시키니까 권준희 위원장님이 걔네들 학생들 때리고 학대하고 있다. 그 제보 받아가지고 바로 움직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라는 식으로 삽목이라는 식으로 3번 노예에 빠진 여목사님이 제보를 줬어. 여기 직분 싸움하고 폭력 확대하고 있다. 이러고 제보를 해준 거예요. 신기하죠? 그게 재현됐어요. 그러면 몰로주의 방임하는 사람은 꺽꺽 소리 내면서 계속 방임하겠죠. 열만 받고. 근데 저는 제보까지 들었기 때문에 바로 노회장님들이든 중앙노예든 전화해가지고 이렇다. 제보까지 해줬다. 폭력각대 일어나고 직분 싸움이 여전하다. 그런데도 방임하실 거냐. 그래도 월요일날 전화해준다더니 그쪽도 똑같은지 전화를 안 해줘요. 그러면 뭐 법적 수순대로 하나하나 녹취록 만들어서 그 국민신문고 도움을 받으면 되죠. 그러면 알아서 국민신문고에서 부서를 보내줘요. 경찰청이든 아니면 뭐 기독교 그 중재협회 뭐 이런 데 있어요. 그런 데 다 해줍니다. 예장합동 개혁도 양아치 조폭 마냥 직부싸움 일삼에서 선량한 다른 목사님들까지 피해를 주게 하는 불의한 현장을 목격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기에 윗물인 서울의 노예에 가서 폭력각대를 입사는 직분싸움 문화를 뭐로? 국민신문고로 없애려고 노력 중인 거다. 저는 진짜 국민신문고 인생이었어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 국민신문고가 없어갖고 제가 그 국민연금 있어요. 국민연금. 제가 이 방송으로도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국민연금을 학생하고 무직자까지도 내라고. 무직자까지. 이렇게 법안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의료보험처럼. 그래서 의료보험은 내가 수긍을 했어요. 어차피 아파도 병원은 가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수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가기대 다닐 때였나? 뭐 그때였어요. 김대중 씨 정권 시대 때.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뭐 그냥 국민신문고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래서 뭐 그 삼각기관에 전화를 해도 저희 부서 아닙니다. 제 할 바 아닙니다 하고 방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거를 내요 막 이러고 해도 그러면 대통령 백이라도 안 된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국민연금에서. 그때가 고양시였거든요. 안 된대요. 그래? 대통령 백이라도 안 돼? 그러면 그래 대통령한테 전화하자. 그래서 그때 김대중 씨였어. 대통령실이 있었어요. 대통령 비서실. 요게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이래서 서울 가기도 다니는데 주경야독 하고 있고 학비도 빠듯하고 나 진짜 의료보험은 낼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너무한 것 같다. 그거 어떻게 무직자랑 학생들은 안 내게 해줄 수 없냐 그랬더니 제가 말한 게 일리가 있었나 봐요. 비서실이 잠깐만요 그러더니 대통령님한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더니 바로 대통령님이 전화해가지고 국민연금에 전화를 한 거야. 다 잘라. 해고하라고 그랬대. 해고하라고. 왜? 나한테 갑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것도 갑질이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국민연금 선에서 해결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조례 같은 거니까. 대통령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국민연금 자체에서 그렇게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갑질했다고 다 자르라고 그랬대 대통령님이. 그래서 제가 그게 내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전에 내가 여기 우리 구청에 그 앞에 하수구 막았잖아요. 그때 그 여공무원님도 저한테 갑질했거든요. 똑같이 대통령 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러고서 바로 그 녹취록 남는 거 알죠? 그러고서 국민신문고 해가지고 아예 제가 만들어 달라는 위치에 정확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 정도로 갑질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다 되지. 그래서
대통령백 있어도 안 돼요. 이런 발언 자체가 다 갑질인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준석 씨가 그거 방송하는 거, 그래서 여기 이쁜 여성도 얘기했는데 현대 그룹의 임원이었나봐. 그 사람이 정치인이 됐어요. 정치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버스 이거 차량의 그 보조금이 1인당 30여만 원이 나가는 것 같고 이준석 씨가 지적을 한 거야. 이거 포퓰리즘 아니냐. 버스 하나 따지는데 차량 하나다 30만 원 나가는 거 이거 낭비 아니냐. 지금 군인들, 경찰님들 거의 뭐 몇 조 이상을 못 해가지고 지금 월급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인데 낭비 아니냐 이러면서 따졌더니 이 사람이 당신 내가 현대그룹 일원인데 임원이었는데 나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갑질이래요.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바로 그냥 쏘더라고요. 갑질하십니까? 이러면서. 꼰대십니까? 이러면서. 갑질하고 꼰대하고 같은 얘기예요. 꼰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의가 부정적이라서 맨날 저한테 꼰대짓 하거든요. 아, 형 그거 안 돼. 옛날에 형 전기기사 못 따. 그러던 애를 제가 설득해가지고 전기기사 따게 했어요. 걔는 그 부정적 마인드 때문에, 꼰대 근성 때문에 걔는 전기기사 평생 나 안 만났으면 못 땄어요. 설사 폴리텍 그 전기직 은퇴자가 얘기해도 걔 말 안 들을 애였어. 그런 애를 회개시켜서 따게 했고 지금도 감리 쪽으로 가게 그렇게 또 유도를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뇌물 안 받는 전기직 폴리텍 은퇴 공무원을 같이 해갖고 둘이서 막 중보기도 하니까 제의가 바뀌어가지고 점점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는 대통령 백이라고 해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예정했던 개혁에서 그동안 간섭이라고 직분 싸움 해가지고 막 무슨 싸움닭들이에요. 완전 양아치 조폭 말투로 해가지고 똘똘한 애 내보내겠다고 폭언을 입쌌는데도 서로 간에 쉬쉬하네. 노회장까지도. 그걸 내가 봤는데, 그리고 제보까지 들었는데, 그것도 3회차 빠지신 분이 삼봉이란 식으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난 확신이 들면은 그냥 코뿔 쏩니다. 불도저입니다. 옛날에 이명박 씨 별명이 뭐였는데요. 하도 추진력이 강해서 불도저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전 그 정도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편 한번 기다려 보시라는 거. 한 달 뒤. 바쁘겠네요. 1월 중순에 공공근로 내야 되고, 또 1월 10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대학병원에 전화해서, 단골대학병원 전화해가지고 또 그거 제가 미납금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때 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1월 9일인데도 문자가 한 통 안 와요. 12월 10며칠 날 때 그때 온 게 전부예요. 근데 뭐 입원비 그거 해결됐습니다. 이렇게만 오고 아무것도 안 와요. 그래갖고 1월 10일 날 오라고 그랬으니까 이번 주 지나고 지금 내일이 10일이,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내일 10일은 또 안 하잖아요, 병원이. 그래서 월요일쯤에 또 하려면 바빠요, 제가.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그래가지고 대통령 백이라 해서 해고한다고 그래갖고 똑같이 재연된 거예요. 그 하수구처럼. 그래가지고 똑같이 갑질들 했고, 그거 녹취록 해놓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국민신문 그거 해결해가지고 학생과 그렇게 무직자들은 국민연금 안 내기. 그 밖은 어떻게 보면 공헌자입니다. 그게 요 직분 싸움식으로 대통령 백 이 발언했다가 꼰대짓 했다가 저한테 크게 당한 겁니다. 근데 지금 녹취록에도 그렇죠. 그걸로도 끝납니다. 원래대로 하면. 근데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개혁하려고 서울노예로 보내주세요 그러고, 똘똘한 엘리트 스카이대 뭐 이런 애들, 한양대 최하 이런 목사님들하고
합세해가지고 예? 옛날에 그 신복들 만들어서 또 한 번의 그 동양고와 서울 미래 서울과학기술대의 그런 신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방해해요. 아이리스 세력들이. 예, 일단은 다음 편을 기대해 보세요. 그렇고요. 예, 저거 사진은 없어요. 예, 이쁜 여성의 목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이 회개하기를 바라는가. 구랄바이는 신주신대의 육수 미래의 인재를 삽목 교육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어라. 누가복음 5장 38절 노 뉴 와인 머스트 비 포어드 인투 뉴 와이즈킨즈.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신주신대 새 포도주. 예수님의 가르침, 새로운 복음, 생명력 있는 기쁨, 낡은 가죽 부대. 율법주의에 얽매인 낡은 전통, 경직된 사고방식, 64국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들통날까봐 내전으로 모는 언행새 부대.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틀. 신주신대의 역사적 사례 1. 종교개혁인데 신교의 마르틴 루터와 뜻을 같이 하는 종교개혁가들이 새로운 신학적 해석을 제시했을 때 기존의 가톨릭교회의 면제부 죄의 뇌물 받는 시스템에서는 실현할 수 없어서 개신교라는 새로운 교단과 제도의 새 부대가 형성되었다. 2. 프랑스 혁명과 자유공화정 수립인데 기존의 봉건농노제 절대 왕정에서는 성경도 읽지 말라며 우민화하니까 삽목 교육을 해야 되는 계몽주의 사상과 자유공화주의 이념을 수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혁명을 통해 절대 왕정이 무너지고 자유를 얻게 된 노예들의 시민이 되어 자유공화정이라는 새로운 정치체제의 새 부대가 형성되었다. 3. AI 산업혁명 시기의 사회 변화인데 AI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규모 생산 방식과 데이터뱅크 설립은 기존의 협회 제도나 성명화복에 수직적인 사회 구조와 정점에 있는 협회장 등이 불을 독식하기에 직분 싸움이 끊임없는 폐해가 일어나는 것을 해체시키게 되었고, 이는 새로운 노동법, 공장 시스템, 구글 AI를 이용한 일행 경영자와 정치가 시대가 열려서 굳이 여러 명이 단합하여 이권을 쟁취하던 시대가 지났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다. 이미 수십 년이 지나서 수명이 다 된 배를 생각해보자. 낡은 상체에서는 물이 줄줄 흐르고 소리를 해도 다른 부위가 물이 새니까 수리비가 더 나간다. 그것이 뇌물을 받은 자들의 물질 중독의 성향이고 밑빠진 독과 같은 것이다. 그런 자들은 차라리 죽은 자로 간주하고 죽은 자끼리 장사 지내라며 마음가짐을 한 후 새롭게 하나님의 복음 말씀대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더 빠른 지름길이다. 그런 일환으로 동양고와 서울과학기술대의 양아치 조폭을 죽은 자라고 간주해서 몰아냈고, 예장학 동계역도 양아치 조폭 마냥 직분싸움, 일삼아서 선량한 다른 목사님들까지도 피해를 주게 하는 불의한 현장을 목격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기에 윗물인 서울의 노회에 가서 폭력과 학대를 일삼는 직분싸움, 문화를 없애려고 노력 중인 거다. 2026년 1월 8일 오전 11시 27분 제이가 사우나 간다더니 안 가더만 오늘에서야 간다고 해서 나도 데려가줘 하고의 거래도 딱지가 1cm 붙어있다고 안 된다며 누가 간호대 출신 아니랄까봐 쿨하게 거절하더라. 뭐 나도 농담식으로 말하는 거지만 언제나 딱지가 떨어져서 사우나 갈까나 희은. 제이가 강원도 영월 사우나는 난방도 안 틀어준다고 트라우마 걸려서 안 간 것 같은데 불경기라서 난방 안 트는 데 많은데 뭐가 좋다고 가는지. 희은 날씨가 영하 7도니까 뜨거운 아랫목에 이불에서 나오기 싫어도 운동해야 돼서 산책 가야겠다. 희의 이상 끝. 2026년 1월 8일 오후 2:00 제이가 전화 오더니 구글아이 재미나이에게 진로 물어보니까 형처럼 기술사 합격하려면 공무원 정관예 5 정도급만 합격되기에 형 말이 다 맞았다며 칭찬하더라. 이러니까 제이가 내 곁에 있는 거다. 진실한 동반자니까 말이다.
모 제이는 주경야독으로 시설과 다니면서 공무원 공부한다고 해서 나 부자거든 공부만 해도 합격 어려운 게 공무원 시험인데 공부만 하라며 팍팍 밀어준다고 하니까 좋아라 하더라. 오랜만에 서울대 종교심리학 성혜영 교수님 라인이라고 사료되는 칸 우국가 대표 여선수를 길거리에서 만나서 인사하니까 날 교수님이라며 말하니 기분은 좋더라. 성혜영 교수님이 교수님이라며 말하라고 했나 보다. 이상 끝. 2026년 1월 8일 오후 7시 15분. 제이 보고 내가 보고 싶어하며 애걸한 효과인지 이번도 사우나 안 가고 집에 온다더라. 네 애교에 넘어간 거다. 하하. 하여튼 이렇게 강아지와 고양이 키운 경력자라서 애교 부리니까 제이가 아직도 있는 비결이랄까나. 오늘은 칸 우국가 대표와 제1제당 택배사원과 아파트 여교사까지 그동안 안 보이더니 하루 만에 다 보게 되었다. 인사할까 말까 망설이기에 이번은 내가 먼저 인사했다. 다들 자존심 강한지 먼저 인사 안 하더라. 이상 끝. 2026년 1월 9일 오전 2시 38분 이준석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제발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는 꿈은 현실에서의 소망, 기대감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일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잠재의식의 반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의夢은 개인의 현재 상황과 심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꿈의 구체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망 및 성취 욕구. 유명인이나 평소 관심 있는 정치인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대체로 자신의 소망이나 성취 욕구를 상징합니다. 이준석 씨가 환하게 웃는 모습은 이러한 소망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협력과 도움에 대한 기대. 제발 잘 부탁합니다라는 발언은 질문자님이 현재 어떤 일이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협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심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속 인물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러한 도움 요청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 이준석 씨는 정치적으로 개혁이나 변화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꿈은 질문자님의 삶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관계 또는 중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으며 그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희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길몽.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나 유명인 등 선망의 대상이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꿈은 좋은 징조로 여겨집니다. 환하게 우는 모습은 앞으로 점차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거나 기쁜 소식이 생기는 길몽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이 꿈은 질문자님의 잠재의식이 현재의 노력이나 기대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징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글 아이 답변 중에 2026년 1월 9일 오전 3시 15분 새로운 선택을 하면 새로운 결과가 나온다. 정치 문화를 새롭게 바꾸려고 기존의 어떤 의원은 정책을 위반할 때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한 후 그 결과로 위반하던데 이준석 씨는 나처럼 구글 아이를 활용해서 1인 목사식으로 1인 정치인 되려고 노력 중이고 현재 보좌관 수도 5명으로 줄여서 국가에서 빠져나가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막을 수 있다. 또한 전 현대그룹 출신 정치인과 토론도 자기가 현대그룹 출신인데 가르치려고 하냐 발언하니 꼰 대시냐고 말하고 버스 한 대당 30여만 원의 재정 적자가 나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포퓰리즘 하냐 이런 발언을 하시더라. 난 어디 가든지 과학적 합리적으로 살아왔다. 그래서 쓸데없는 관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도 보기 싫어서 서울과기대도 대학원 창립 시에 그런 쓸데없는 관행 예산을 다 막아서 그 점을 높이 보았는지 대학원 창립 공문서가 통과된 비결인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이준석 씨와 연결돼서 꿈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하며 꿈의 몽 해본다. 현재 노회 문제도 직분 싸움 관행을 과학적 합리적으로 없애서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싸워서 폭력과 학대의 공포 분위기 조장하며 감정 싸움으로 낭비하는 것을 없애려는 입장이라서 이해가 상충하는 듯하다. 하여튼 난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를 잘하기에 혹시 하나님 계시인가 하고 팩트체크 자료 조사 해본 것이고 나와 일하는 방식이 동일하다며 하나님이 이준석 씨를 꿈으로 보여준 것 같더라. 참고로 난 정치인이라고 하는 자가 꿈으로 등장한 것은 N 대통령 한 분뿐이고 그것도 자살해서 지옥 가기 무섭다며 꿈으로 나온 거라서 어떤 하나님의 계시일까 하며
자료조사 해본 것도 첨부해본다. 이상 끝. 2026년 1월 9일 오전 4시 37분 왜 이준석 씨가 꿈에 나온 날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보았다. 공산당 총수는 64국에 가서 서해 앞바다를 바친다는 불신 발언하지. 소위 정치인이라는 자들이 64국 뇌물 받았는지 당 안의 경쟁 후보를 거론해서 이기고 싶다며 64국 지령받았다는 듯이 한결같은 멘트로 내란 유도하는 발언하지. 이미 계엄령으로 내란으로 유도한 A 대통령의 양자는 여전히 당 안에서 탈당도 안 하고 또 한 번의 계엄령 내란 유도하려고 64국 낸 뇌물 받은 대로 움직이니까 불신에 크게 차서 그나마 나라 걱정하는지 예산 삭감한다며 구글아이로 비서 채용해서 보좌관을 5명까지 줄였다며 노력하는 이준석 씨의 모습이 내 마음에 와닿았나 보다. 모토 왕자는 이충금 박사님 방송대로 멀로주의로 아메리카 대륙을 완전히 복속 후 캐나다 일부 주와 그린란드까지 복속시키는 원대한 팍스 아메리카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듯이 여전히 먼로주의다. 64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대만과 한국은 알아서 자주 국방해라. 이런 뉘앙스. 그건 이준석 씨도 동일하게 말하시더라. 엄연히 팍스 아메리카 국가만 해당하는 해방인 것이고 우리나라가 아메리카 대륙이 아니라서 해당 사항 없으니 미국이 해방해 주기를 바라지도 말라는 말에 나 또한 동감한다. 항상 미국은 먼로주의 했으니까 말이다. 이상 끝. 2026년 1월 9일 오전 4시 51분 먼로주의는 따지고 보면 손자병법의 원격은 공전법이다. 원래 태왕자님이 손자병법에 심취한 분이라서 손자병법대로 충실하게 아메리카를 해방 중이라고 할까나. 해방 영화가 생각난다. 플로리다 주인가? 그곳에 처자식을 북부군 보고 해방시켜 달라고 장교님들에게 간청하니까 너가 돈 벌어서 처자식을 노예상에게서 사오던가 가장 빠른 방법은 너가 군입대에서 플로리다주를 해방하면 되겠네 하며 말했고 그는 열정적으로 군대 지휘에서 난공불락 요새로 알려진 포병 기주를 함락하고 처자식을 해방시켰다. 이 전법이 원격은 공전법이랄까나. 가까운 나라 어린 전쟁해야 하는데 한국은 사대주의한다고 하니까 한개 티벳처럼 64국에게 제국주의처럼 뇌물로 먹히고 있으니 그 심리가 반영돼서 그나마 과학적 합리적으로 나라 걱정해서 작은 정부 자유공화정 체제로 한결같이 정치하는 이미지가 좋게 보여서 이준석 씨가 꿈에 나온 건가 보다. 참고로 이충금 박사님이 제국주의는 가까운 주변국을 침공해서 함락시키는 것이기에 제국주의 안 하며 사대하는 국가는 유일하게 한국뿐이라며 돌려서 말한 게 생각난다. 또 하나님이 유튜브로 보여주신 것 같은데 플로리다주의 이구아나가 맹독성 동물인데도 멀로주의로 방임하니까 이구아나가 엄청나게 불어나서 플로리다주는 겨울에 영상 10도 정도인데 이구아나가 10도만 되어도 근육이 마비되어 나무 위등에서 떨어져서 맹독성 물질이 플로리다 시민에게 떨어져도 아무 좋지 않으니까 이구아나에게 플로리다가 함락된다며 마치 64국에게 방임멀로주의로 함락이. 한마디로 한국인들이 마치 미국인인 양 아메리카 대륙만 해방하려고 그들 뉴스만 관심 갖지 정작 맹독성 이구아나 같은 64국이 뇌물로 잠식해서 죽는지도 모르게 이구아나 맹독성에 저 세상 가는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듯이 유튜브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같더라. 그런 정치인들이 64국 뇌물 받아서 내란 일으키면 상과 금 준다고 했는지 더 받겠다고 당내 경쟁 정치인을 대상으로 비난하고 있으니까 고작 64국의 손목 한 개 자른 효과밖에 안 되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가지고 마치 64국을 이긴 것 마냥 더 이상 외부에는 적이 없다며 당내의 적이라며 경쟁 후보를 비난하며 노회의 직분 싸움 하듯이 하고 있으니 한심한 듯이 이준석 씨가 말한 것도 나 또한 동감해서 문자하는 거다. 여러 번 말하지만 명문학교 만든 비결은 학교 안의 학교폭력을 완전히 없애니까 교회처럼 피난처 안식처 같은 학교가 되었고 학생들이 3, 4, 5 모여서 스터디 그룹을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전도 기부하듯이 공부하니까 명문학교인 서울과기대와 동양고가 된 것을 직접 경험했기에 난 오늘도 명문교회 만든다고 노회의 폭력과 학대하는 직분 싸움 몰아낸다고 싸우는 중인 거다. 이상 끝. 네. 네, 11시에 이게 불가사를 잡아야 돼요. 이게 뭐
찬송까지 하다 보면은 못 잡을 것 같아가지고, 예, 일단 기도하고서 요거 얘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찬송가를 불러드릴게요. 예. 아, 제가 이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보상이 진짜 좋아요. 예, 제가 옛날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요거 태초의 결정 이거 했는데 이게 그 군항북이 작할 때 요거를 그 공예라든가 그렇게 해갖고 예, 만들어가지고 하는 재료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필수예요. 그리고 성공률이 엄청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얘는 계속 모아야 되고 이 THVC는 뭐냐면 그 군항무기를 바꿔준 거예요. 100개를. 지금 한 300개 정도 있는데 예, 나중에 뭐야 그 부캐들도 뭐 이거는 현거래가 안 되잖아요. 만들어 놓으면은 그 무기 바꿔주지도 않고 귀찮지 않으니까 제가 그 부캐들도 그 뭐야 예? 그 세트 다 입혀놨잖아요. 그 우두머리 방어극복 그 이름 까먹었는데 그런 급으로 다 채워놓은 것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칼같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낚시를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거 줘요. 이게 환상만 만드는 재료거든요. 근데 전 재료는 엄청나게 싸놨어요. 몇 년을 싸놨는데 예, 도전을 안 해요. 왜냐면 도박이기 때문에. 또 실패하면 열받아서 막 하다 보면은 한순간에 거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장만은 그 게임사에서 출석자라면 이벤트를 주는 거 있거든요. 그걸로 모아놓은 것만 해도 벌써 3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환상마 정도만 해도 좋아요. 예, 그 환상마 2마리, 몽상마 1마리거든요. 근데 몽상마는 너무 걔는 도전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도 비추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임원의 막내 아들 있잖아요. 그분 보고도 야, 너 주식이든 이런 거 빠지지 마. 그런데 사람이 우물한 개구리예요. 어느 순간에 그걸 까먹어. 그러고서 그 물질에 빠져요. 근데 대기업 다니면은 엄청 돈을 많이 벌잖아요. 연봉이 거의 억대가 넘는데 걔가 아마 스텝까지 올라가서 몇 억 될 거예요. 최소 뭐 2억은 넘어갈 거야. 대한항공이니까. 예, 그러니까 얘가 그 돈으로 맨날 그냥 주식이든 이런 불로소득 한다고 그게 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아내 미용실도 날리고도 정신 못 차리고 예, 그게 물질 중독자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더 쉽게 돈 벌겠다고 독재자 돼가지고 마약과 인신매매하고 다 그런 애들이 그렇게 갑니다. 불로소득 하는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천봉사라고 예, 부동산 그런 걸로 막아라. 주식이든 다 막아라. 이러면서 제가 하는 거고요. 예, 그러지 않으면 이런 건 박히지 않아요. 폭력과 학대예요.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불로소득도. 그래서 폭력과 학대만큼은 막자고 저는 싸우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는 그런 라포를 형성해서 그런 불로소득이 아예 나지 않도록 좀 서로 간에 글로벌적으로 롤이 금지하듯이 예, 롤이도 금지, 성행위 금지도 제가 라포 형성을 해서 다 한 거거든요. 사창가 없애는 것도 그렇고 저 해낸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누가 사창가 없앴어 욕하면 저를 욕하세요. 다 제가 라포 형성해서 바꾼 거니까. 예, 그런 식으로 성폭력도 폭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옛날에 서울과기대 그 서강대 수녀 간다는 여자 예, 저랑 사이 좋았다고 했죠. 그 여자도 성폭력 당해가지고 그래서 예, 서강대 간다고 그랬던 거기 때문에 반 미치광이 됩니다. 예, 그 말투가 그렇게 변해요. 성폭력 당하면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받는 게 강간당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걸 너무 보고 와서 지금도 생각하면 안쓰럽죠.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최소한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런 사례를 만들지 말자. 그러니 최대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걸 해야죠.
56불이니까 불가사를 잡으러 갑시다. 불가살, 불가살. 전에는 이거 검은 사막으로 해서 막 그 1회 하는 거 그런 거 한 번씩 다 가르쳐 줬잖아요. 네, 그런 일환입니다. 네, 이번에 월드보스가 바뀌었고, 네,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귀찮아요. 그냥 신경 쓰는 게 싫어. 근데 때마침 이 방송 시간에 겹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검은 사막 테마로 게임 유튜버도 되잖아요. 그래갖고 몇 분 안 걸리니까 보여드리려는 것도 있고요. 보스작은 안 보여줬던 것 같아. 그죠? 지금 이게 느린 게 오딘 2개랑 오딘 2개랑 검은 사막까지 다 띄워서 그래요. 그 소요 보드가 좋네요. 649 거. 에러는 없어요. 소요, 지퍼스, 그래픽 디자인. 전부 다 너무 좋으니까 제기가 옛날 컴퓨터도 빨랐거든요. 그것도 하기가 싫대. 그래서 아예 그거는 골동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거 딱 끊으니까 이게 너무 빠르다고 제이나 나나 요거나 쓰고 있어. 그리고 클립 스튜디오 까니까 이제 메모장 에러도 없고 너무 좋네요. 거기에 태블릿으로 그 찬송가까지 해가지고 하고 한동안 태블릿도 막 장난질 해가지고 그 파워 안 켜지게 계속 그렇게 하더만 제가 계속 수리하니까 이제 본인들도 지쳤는지 태블릿 갖고 장난질을 안 하네요. 그 정도로 아이리스들이 작업들 합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매일이 그냥 사도 바울처럼 돌팔매질 당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사명감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죽을 각오로 전도기부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각오로 사시라고 제가 계몽 교육방송식으로 그 뭐 바벨론 음녀 남편은 본인이 그러니까 작년 말에 방송 안 한다더니 아예 그냥 요즘에 방송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니 자기 방송 안 하는 게 밥줄 끊겨지는 건데 아무리 뭐 이스라엘 라인이 자기 챙겨준다고 해봐야 용돈 수준도 안 돼요. 저 한 산재연금 수준이나 줄라나? 그거 갖고 어떻게 처자식 먹여요? 저는 혼자 사니까 먹고 살지만 처자식까지 입이 몇 갠데요. 그러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말쟁이처럼 신뢰 떨어진다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저는 그런 쓸데없는 거짓말 같은 말 안 하잖아요. 이제 1분 남았네요. 그리고 그 전노에 그 암 환자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을 위해서도 빨리 치유되려고 직분 싸움 맨날 해대니 그런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아. 암 걸려서 죽을 것 같아. 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자체도 싫으니까 맨날 그렇게 하면 싸우든가 아니면 내가 세력을 규합해 가지고 반대로 걔네들 몰아내든가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 폭력 각대하는 현장은 저는 1%라도 타협 안 합니다. 그러니 민노총 조폭이 맨날 폭력하는 애들인데 걔네들이 오죽하면 날 덤프트럭으로 밀어버리겠어요. 어떻게 보면 인천이 텃밭인데 나 보호해주는 애들 없을 텐데 보호해주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아주 그냥 신난 듯이 저 때린 거죠. 근데도 죽지도 않고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덤프트럭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려주시네요. 하나님은 그런 죽는 순간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까지 지켜보십니다. 그러다가 살려주시고 다리도 멀쩡하고 사지가 멀쩡하게 비록 뻗정다리지만 그 정도로 감사하죠. 저한테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게 레인저가 좋은 게 원거리를 하면서 이렇게 가발 스킬 이게 많이 먹혀요. 그러고서 이렇게 점사는 헛방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면은 데미지 많이 먹어요. 왜냐면 다른 캐릭보다 레인저가 낫죠. 보스 잡았잖아. 옛날에 이거 패치하기 전에는 그 첫날 아니잖아요. 그럼 15분이 지나면은 자동 초기화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거 하니까 성과금으로 하니까 이거 봐요. 백지 줬죠. 예, 근계 백지 준 게 데미지가 상위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얘도 항상 2개씩 주거든요. 우두머리 인자.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꼭 챙겨 먹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군악무기 할 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산당 총수가 649에 갔는데 아직 왔다는 소식은 없고, 제발 뭐 외교적으로 좀 뭔가 얻어와야 되는데 무슨 이완용이에요? 649한테 서해 앞에다도 막 주고 이런 발언한다고? 안 좋은 소식만 들리니까 제발 그런 지화 명철과 말빨을 주어갖고, 네? 한국에 최소한 손해를 안 보는 그런 티벳처럼 함락이 안 되는, 예, 그렇게 돼달라고, 예, 좀 기도 부탁드려요. 예, 폐송은 255장 너희 제 흉악하나입니다. 너희 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약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약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감사합니다. JRK였습니다.